시에나의 사무실에서 마리아는 일주일 전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며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에 다른 학생들이 단순히 시로네를 무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그들이 공개적으로 수군거리고 심지어 그의 학업까지 방해하기 시작했다.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다른 학생이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시로네를 괴롭히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것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시에나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 시에나는 마리아에게 용감하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이제 교사로서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제자를 안심시켰다. 생리학자 토르콜리는 하루에 최소 6시간은 자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학생 시절 4시간밖에 자지 않았다. 그는 청소년들이 초인이라서 잠을 적게 자든 많이 자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고요한 한밤중 시로는 여전히 도서관에서 홀로 학업에 매진하고 있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 문득 깨달은 그는 자신과 마리아만이 책에 몰두하고 있는 텅 빈 도서관을 둘러보았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홀로 돌아오는 길에 시로는 테무란의 당부를 떠올렸다. 테무란은 아카데미에 입학하면 그를 존중하지 않는 귀족들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인내해야만 했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그의 목표가 손에 닿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시로는 자신의 결심을 더욱 굳게 다졌다. 그는 자신에게 전적인 믿음을 준 사람들을 위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아카데미의 밤하늘 아래 고위 교수 주거구역 밖에서 시로네는 조용히 자신의 결심을 굳혔다. 그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을지라도 자신은 마법사가 될 것이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 후 시로네는 방으로 돌아왔다.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에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시로네는 놀라며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자신을 찾아왔는지 의아해했다. 시로네는 자신을 괴롭히던 학원생 무리가 찾아왔을지도 모른다고 걱정스럽게 생각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시에나 교수였고 그는 매우 놀랐다. 시에나는 방에 들어와도 되는지 물었고 시로네는 당황하며 그녀를 안으로 모셨다. 그는 그녀에게 차를 내오겠다고 제안했지만 시에나는 거절했다. 그녀는 더 일찍 그를 찾아왔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이렇게 늦게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리고 시로네의 책상에 가득한 책들을 보자 시에나는 모든 것을 이해한 듯 보였고 그저 아하 그렇군요 라고 작게 말했다. 시로네와 마주 앉아있는 동안 시에나는 자신이 알아차린 비정상적인 점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그의 점수는 낮았지만 모든 과목에서 정확히 똑같았다. 그녀는 시로네가 즉각적인 결과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식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그가 마법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평범한 방식으로 배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시에나는 시로네가 어렸을 때 교육을 받지 못했는지 궁금했다. 시로네는 약간 당황한 듯 보였는데 아마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시에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수업 중에 항상 자신을 집중해서 똑바로 바라보던 그 학생이 사실은 꽤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다니. 그녀는 학교 생활이 힘들지 않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시로네는 그렇다고 인정했지만 배우는 것이 매우 즐겁고 흥미롭다고 덧붙였다. 시에나는 곧이어 그가 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시로네는 괜찮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황급히 안심시켰다. 시에나가 솔직해지라고 권유했지만 시로네는 여전히 미소 지으며 정말 괜찮다고 단언했다. 그는 친구를 사귈 수 없는 것이 약간 아쉽다고 인정했지만 자신을 향한 그들의 증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 친구들에게 원한이 있냐는 질문에 시로네는 비록 인간으로서 좋은 관계를 원하지만 자신을 부정할 정도로 그것에 사로잡히고 싶지는 않다고 대답했다. 그는 온 학급이 자신을 틀렸다고 말하더라도 그것은 겨우 40명 정도이며 이 세상 어딘가에는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이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시로네의 말을 듣고 시에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해했으며 다가오는 교사회의에서 이 점을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알페아 마법학원 중급반 교사회의에서 시에나는 충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시로네의 소망에 따라 그녀는 그의 조기 승급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참석한 다른 교수들은 술렁이며 놀라워했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시에나는 다시 시로네의 상황을 생각했다. 한 반 전체가 한 학생을 괴롭히는 것은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어나는 일은 어린 학생들이 많고 재능 및 학생들 간 기술 격차가 매우 큰 초급반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었다. 회의에서 한 교수가 시론의 조기 승급이 최선이라고 지지 발언을 했다. 그는 시론의 재능으로 4년 안에 졸업할 수 있으며 조기 졸업이 학원에 이롭다고 믿었다. 하지만 테드는 뜻밖에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알페아스 학장이 이유를 묻자 테드는 시론의 재능은 인정하지만 핵심 문제는 그가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다른 학생들의 불만을 이 점에 대해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에나는 불쾌해하며 시론이 모든 분야의 지식을 동시에 습득하기 위해 마법 학습을 미루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녀는 교사가 학생의 학습 방식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테드는 그녀의 말을 끊고 시론의 학습 방식에 대해 전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타드는 시에나가 시론에게 지나치게 편애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시에나는 격분하며 그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되물었다. 타드는 다른 수련생들이 시론보다 힘에서 약할 수 있지만 지식면에서는 그를 능가한다고 계속 주장했다. 그는 그러한 결정이 다른 수련생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그들의 학습 의지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타드는 교사가 가진 모든 것을 단 한 명의 천재에게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그것이 옳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 말을 듣고 시에나는 극도로 분노했다. 그녀는 타드가 재능 있는 수련생의 길을 방해하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잘못된 질투심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날카롭게 응수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테이블을 세게 내리쳐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되면서 논쟁은 절정에 달했다. 시에나와 테드의 격렬한 논쟁은 회의실의 다른 교수들이 두 사람의 극명하게 다른 성격에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게 만들었다. 극도로 긴장된 분위기 속에 서 알페아스 학장이 나서서 둘에게 앉으라고 요구했고 방 전체는 즉시 침묵에 잠겼다. 알페아스는 양측 모두 나름의 견해와 논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중재를 시작했다. 그는 시에나의 말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학교에 대한 테드의 애정에서 비롯된 학원 전체의 균형에 대한 테드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애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를 들은 테드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시에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동안 알페아스는 자신의 최종 결정을 내릴 준비를 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알피어스 교장은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 다음날 아침 학생들은 상급반 게시판으로 몰려들었고 그곳에 새로 붙은 공지사항에 모두가 경악했다. 조기 진급에 대한 불만이 많아 학원은 7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급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험을 통과한 단 한 명의 학생만 5학년으로 특별 승급될 수 있었다. 시험 과목은 마법, 구체적으로는 순간이동 마법이었다. 이 소식은 학생들 사이에 술렁거림을 일으켰다. 두 학년을 건너뛰고 바로 5학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매력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흥분은 시험 요구 사항을 깨닫자마자 빠르게 걱정으로 변했다. 그들 중 아무도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할 줄 몰랐다. 그것은 5학년의 전문 마법이었기 때문이다. 한 학생은 이론은 간단해 보이지만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고 위험하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연습 중 작은 실수로 1년 내내 입원해야 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아무도 통과할 수 없는 불가능한 시험을 설정함으로써 학원이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방법일 뿐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혼란스럽게 웅성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시로는 조용히 걸어왔다. 그는 웅성거림에서 벗어나 게시판을 올려다보며 눈앞의 도전 즉 순간이동 마법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